안녕하세요, 주씨입니다. 노베였죠? 2화. 사실 국어도 노베 비율이 만만치 않은 과목이죠. 그런데 우리말인데, 분명 우리말인데 왜 우리는 노베인 걸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알려줄 분을 모셨습니다. 국어 노베였다가 1년 만에 1등급을 찍으셨대요. 우니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베이스 국어 전문 멘토 우니쌤입니다. 노베 있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베이스였고요. 5등급에서 1년 더 공부를 하면서 1등급을 맞았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냥 우리말이잖아요.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건가요? 일단 우리말인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요. 독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글을 읽지 않아서 학생들이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글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그게 뭔데? 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예시를 한번 들어가면서 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인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 이런 거를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개별 광고가 구매자와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면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줄 수 있다고 하죠. 예시를 잡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 광고를 봤을 때 휴대폰을 새로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사고 싶죠. 지금 주씨에게 필요한 필요가 환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러면 아이폰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겠죠? 아이폰 소비를 많이 하면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하면 이게 선순환이 될까? 또 이런 거를 궁금해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광고는 쓰던 상품,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죠. 아이폰 광고 보면 새로운 휴대폰 사고 싶겠죠? 싶죠. 그러면은 소비자의 욕구가 강화되었죠? 새로운 아이폰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가 짧아지고 단축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광고를 보면은 우리가 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소비.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소비를 많이 하면은 뭐도 자극한다? 생산 활동도 자극합니다. 생산을 많이 하려면 사람도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죠. 기계나 설비도 많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도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선순환이 뭔지를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광고를 많이 보면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니까 고용과 투자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나 투자의 증가가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도 증가시키겠죠. 고용이 많아지니까 돈 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요것이 바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선순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하나씩 읽으니까 이해가 잘 돼서 좋긴 한데 너무 제한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글을 이렇게 천천히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글과 소통해가면서 읽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해력이 올라오고요. 이 과정들이 뒷받침되어야 우리 나중에 궁극적으로 수능에 갔을 때 이런 긴 지문이라든지 어려운 지문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고3인데 지금 그림 그리고 상상을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연륜이죠. 연륜이 감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에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발 밑에 뭐가 있을까요? 꽃 이파리. 이파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몇 해라고 하면 우리 1년, 2년을 해라고 하죠. 1년, 2년, 30년이 내 발 아래에 깔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화자 몇 살일까요? 30살? 30살.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이 사람 젊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 나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좋은 뜻도 펼쳐보고 내가 하려는 대로 해보자. 그치. 구름같이 뜻을 피려고 했지만 점점 굳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날로 굳어버린 겁니다.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점점 연륜만 감기고 있다. 나이만 먹고 있습니다. 이 화자가 지금 30살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에서 그냥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 돼.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섬으로 가자고 합니다. 빛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참 맑기도 해라. 섬에 가니까 모든 풍경들이 어떻습니까? 예쁘죠. 섬으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무너질 적에는 날로 뜻이 굳어질 때마다 눈빛 파도에 적시겠다. 내 눈에 이 파도를 보면서 끝까지 뭐 하겠다.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 초라한 경력, 내 30년 인생, 이 초라한 경력 다 육지에 막아버리겠습니다. 주름 잡히는 연륜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섬으로 가서 불꽃처럼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보기를 보시면 시인은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 30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못 살겠다. 이 결핍을 발견하고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시라는 거를 우리가 이 보기를 보면은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본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가에서 불꽃처럼 열심히 살겠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하겠군. 정답률이 35%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게 정답이라는 걸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주름 잡히는 연륜, 내 30년 인생 아닙니까? 내 30년 인생 어떻습니까? 초라했죠. 초라했습니다. 그럼 뭐가 결핍되어 있죠? 내 인생에는? 열정이 없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30년 인생에 결핍되어 있던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내 인생에 열정이 없다. 그러면은 결핍되어 있는 열정이라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게 불꽃입니까? 열정 없게 산 거를 끊고 지금부터 섬으로 가서 불꽃처럼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불꽃이 열정을 끊는 게 아니고 불꽃은 열정 없는 본인의 30년 인생을 끊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게 2번이라는 거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전체의 눈으로 바라봤는데도 내가 이게 제대로 파악한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때 EBS 분석서인가? 그걸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편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답지가 독이거든요, 사실. 내가 열심히 고민해보고 이 사람인 것처럼 내면 세계까지 파악하려고 고민을 한 상태에서 분석서를 보면은 그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수능까지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천천히 그림 하나하나 다 그려가면서 어느 세월에 하고 있겠냐라고 반문하신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가 아는 작품만 나옵니까? EBS에 있는 작품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이 새로운 작품들을 감상할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천천히 글을 읽고 이 사람의 상황을 감상하고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시를 읽어가고 소설을 읽어가야지 문학 작품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하는 거를 지금은 중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별 커리큘럼을 혹시 짜주실 수 있나요? 일단 6월 모의고사까지는 모든 학생이 동일합니다. 3개년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선지, 단 하나의 지문, 단 한 줄도 빠짐없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 복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게 다 됐다. 그 다음부터는 EBS를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으면 푸실 수도 있겠지만 EBS는 이제 지문만 한번 쫙 훑어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9월부터는 3개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3회독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면서 내가 혹시 이해 안 한 게 있나, 이해 못 한 게 있나, 혹시 그때 틀렸으면 지금은 제대로 할 수 있나, 이제 조금 그 이전 기출 문제들을 이때부터 이제 푸셔도 되고요. 17학년도까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더 이전 기출도 괜찮고요. 이게 시간이 안 되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최근 기출을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다 되시면 이제 이전 기출 푸시면서 마찬가지로 EBS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 학습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2등급, 1등급 되는 학생들은 이거에다가 이감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있죠. 푸시면서 이제 추가적인 학습하시면 됩니다. 9월 이후에는 3개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5회독 이상은 하셔야 되고요. 한 17학년도 기출까지는 그래도 다 풀어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EBS라든지 그리고 파이널 기간에 나오는 사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감 체크용으로 한 번씩 풀어보시면 수능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EBS로 몇 회독하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EBS 수능에서 연계 체감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10편은 보셔야 되지 않나, 10회독은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 문학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루에 한 영역씩 공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하루에 그걸 다 건드려보는 게 좋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노베이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정도는 글 읽는 거, 긴 글 읽는 거 좀 익숙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글 다 읽을 줄 알겠다. 그래도 난 좀 이제 적응된 것 같다. 그 다음에 문학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선택 과목까지 다 하루에 일정 양을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간 커리 타는 학생들 많은데 추천하나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 선생님의 이제 커리큘럼을 다 들을 수 있다 하시면은 괜찮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현역이라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 혹은 기숙학원이라든지 재수종합반을 다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도 듣고 인강도 들어야 된다 하시면은 자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강 풀커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지양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만 특정 부분만 들으시지 풀커리를 다 듣겠다. 이거는 이제 욕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어 노베 학생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어 노베이스 학생들 정말 많이 힘들고 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국어라는 게 우리 정말 어려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고 누구나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하나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읽고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은 모든 노베이스 학생들이 노베이스를 탈출하고 상위권 등급 맞아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베는 과거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